안녕하세요. 남승전기응사학원의 남승찬 선생님입니다. 이 시간은 저항의 접속에 따른 이렇게 전압의 분배와 또 전류의 분배 법칙에 대해서 공부해 보게요. 자, 저항이 이렇게 직렬 접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항은 보면 어떻게 되나요? 큰 저항이 있고 작은 저항이 있어요. 그러게 되면은 전압은 큰 저항에서 많이 떨어진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계곡에 놀러 갔더니 큰 바위가 있어요. 큰 바위에서 어떻게 되나요? 물이 많이 떨어지죠? 높은 데서 떨어지죠. 그래서 전압 강화가 커요. 알겠죠? 근데 그 옆에 작은 곳에서는, 작은 바위에서는 물이 쫄쫄쫄 흐르죠? 그러니까 바위가 적은 곳에서는 어때요? 전압 강화도 적은 거죠. 마찬가지랍니다. 저항이 큰 곳에서는 어쩐다? 전압 강화도 커진다. 이렇게 세게 떨어진다. 그 다음에 저항이 적은 곳에서는 어떤다? 전압 강화도 역시 적다. 그러면은 V1에서 떨어지는 전압은 어쩐가요? 결국 R1 플러스 R2분의 R1, 즉 1은 1이다. 저항이 작으면 전압도 작게 떨어진다. 이렇게 되겠죠. 자, 어떤가요? 너무 쉽죠? 시험에 잘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자, 이번에는 전류에 대해서 보겠어요. 자, 이렇게 저항이 다르게 있답니다. 큰 저항이 있고 작은 저항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전류가 어느 쪽으로 더 많이 흐를까요? 자, 예를 들어 보겠어요. 자, 여기는 학교에서 하교길인데 이쪽이 똑같은 길이 있어요. 근데 이쪽에는 어때요? 이쪽에는 이 골목길에는 이상한 학생들이 줄줄이 모여 앉아서 서서 서성거리고 담배 피고 웅성웅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조그만 꼬마 한 명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하교하는 많은 여학생들이 어디로 많이 갈까요? 당연히 이쪽으로 많이 가겠죠? 이쪽으로 많이 갈 거예요. 알겠죠? 그래도 이렇게 조금 한두 명은 이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멍하니 있다가 이쪽으로 가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합니다. 물도 마찬가지죠. 이 수도관이 있는데 여기에 찌꺼기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는 적게 흐르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한마디로 말해서 찌꺼기가 작아요. 그러면 많이 흐르겠죠? 어때요? 반대죠, 반대? 반대로 흐르죠? 그래서 저항이 2처럼 큰 곳에서는 1만 흐르고 또 저항이 1처럼 작은 곳에는 2가 흐른다. 반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즉, 전류의 양이란 것은 자, 저항의 크기에 어때요? 반대다. 2면 1이다. 알겠죠? 1이면 2가 된다. 어때요? 1, 2, 3, 4 이렇게 문제를 나왔을 때 이런 것은 시험에 잘 나오겠죠? 이렇게 반대를 찍어야 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컨덕턴스라는 새로운 기호가 나왔어요. 컨덕턴스는 영어로 이제 잘 흐른다 이런 뜻인데 실제로 전기선을 도체라 하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컨덕턴스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G라는 기호는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를 표현하는데요. 저항의 역수예요. 저항의 역수. 저항이 오음이란 단어잖아요. 근데 얘는 거꾸로 엎어놓죠. 오음을 거꾸로 엎어놓고 모라고 부른답니다. 모라고 부르고 저항의 역수다. 사과의 역수는 뭔가요? 1의 역수는 1이죠. 2의 역수는 2분의 1. 3의 역수는 3분의 1. 사과의 역수는 사과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R분의 1이다. G. 기억해 놓으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고유저항에 대해서 배우겠어요. 고유저항. 자, 원래 저항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죠? R은 A분의 L이다. 이렇게 항상 우리가 배웠죠. R은 A분의 L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모든 것이 다 저항이 같지는 않답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그러죠. 옆반에 어떤 여학생이 있는데 야, 우리 사귈래? 이렇게 말했을 때 어때요? 저항이 다 다르죠? 한 친구는 그래 사귀자. 그렇게 저항이 없는 경우도 있고 딱 째려만 보고 가는 경우도 있고 무슨 뜻이지? 또 이렇게 어떤 경우는 저항이 심해서 저리 꺼져! 그리고 가본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물질도 다 저항이 다른데 그 저항이 다 다른 것을 뭐라 한다? 고유저항이라 한다. 고유저항.
이렇게 표현하고 로라고 부른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고유저항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고유저항을 구하세요. 이런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고유저항을 구하세요.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가야겠죠. 위로 올라가고 얘는 아래로 내려야겠죠. 그러면 L이 아래로 내려가니까 L분의 A는 위로 올라가니까 RA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고유저항 값은 어때요? L분의 RA가 기호가 되겠습니다. 단위가 이렇게 되는데, 자, L은 뭘까요? 미터죠, 단위가. 그 다음에 R은 오음이죠. 그 다음에 A는 단면적이잖아요. 전선의 단면적이니까 미터의 제곱이 되겠어요. 그래서 고유저항의 단위는 시험에 잘 나오는데, 원래 이 답은 미터분의 오hm 제곱미터가 답이죠. 고유저항의 단위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전선의 단면적이 어때요? 가로 1m, 세로 1m짜리 전선 봤나요? 그러지 않죠? 오히려 밀리미터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단면적이 제곱밀리미터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가로 1mm, 세로 1mm, 제곱밀리미터. 그러면은 현실 생활에서는 고유저항은 미터분의 오hm 제곱밀리미터가 더 현실적이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자, 1m는 100cm이고 1m는 100cm이고 밀리미터로 하면 1000mm예요. 1000mm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한 번 더 곱했잖아요. 그죠? 한 번 더 곱했죠? 그러니까 1000 곱하기 1000이 돼서 공이 6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미터분의 오hm 제곱미터와 미터분의 오hm 제곱미터는 얼마 차이냐? 그러면은 공이 6개 차이가 난다. 1000 곱하기 1000이 돼서 그것이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미터분의 오hm 제곱미터는 미터가 2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지운다면 오음미터로 바뀌어보네요. 그래서 오음미터가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장에, 자, 고유저항의 단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연습을 해야겠어요. 미터분의 오hm 제곱미터, 미터분의 오hm 제곱밀리미터, 오음미터, 이렇게. 자, 귀찮은 학생은 선생님 저 너무 귀찮아요 하는 학생은 이거 하나만 외우세요. 알겠죠? 미터분의 오hm 제곱미터. 그래가지고 이걸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지우면서. 자, 고유저항이 있는데 이제 고유저항의 실제 시험 문제에 고유저항이 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본 경우가 있어요. 알겠죠? 고유저항이 어떻게 되냐. 근데 이제 동선에는 연동선과 경동선이 있답니다. 경동선은 딱딱할 경자, 구리동자예요. 딱딱한 선이죠. 연동선은 연한 거예요. 자, 경동선은 어디다 쓸까요? 전선 중에 딱딱한 곳이 바깥쪽에 전봇대에 매달 때는 딱딱한 걸 써야 되겠죠? 그때는 쓰고, 자, 가정집 안에서 움직일 때는 쉽게 구부러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연한 걸 써야겠죠? 그때는 연동선을 쓴답니다. 둘 다 저항이 틀리는데 하나는 55분의 1이고 하나는 58분의 1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술자들 시험도 잘 나오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쉽게 외울 수 있냐면 자, 연어가 팔팔하다 이렇게 외워놓으세요. 알겠죠? 연어가 팔팔하다. 뭔 뜻이에요? 연동선은 58분의 1이다 이런 뜻이죠. 연어가 팔팔하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해 놓으세요. 자, 전도율. 저항의 역수는 또 전도율이라 합니다. 고유저항의 역수는 전도율인데, 자, 아까쯤에 역수에 대해서 말했죠. 5의 역수는 5분의 1, 2의 역수는 2분의 1이잖아요. 사가의 역수는 사가분의 1이에요. 즉, 고유저항의 역수는 고유저항이 5m니까 5m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이, 자, 미터는 아래 그대로 있고, 자, 이것이 어때요? 땅 위로 올라가면서 딱 뚜껑이 이렇게 열리죠. 뚜껑이 열려서 이런 형태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 전도율의 단위도 고유저항의 단위만큼이나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요약집을 보겠습니다. 자, 요약집에 보면은 이제 저항에 관한 시험 문제가 나오겠어요.
자, 저항 R은 A분의 L이라 했죠? 저항 R은 A분의 L이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겠어요. 자, 그런데 시험 문제에 길이를 2배로 늘리면 저항은 얼마가 되냐 했어요. 알겠죠? 이걸 한번 봐보게요. 자, 이런 도체가 있어요. 알겠죠? 이것을 늘렸다는 거예요. 길이를 2배로.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길이를 2배로 늘렸네요. 자, 그러면 길이는 2배가 됐는데, 길이는 2배가 됐어요. 길이는 2배가 됐지만, 이 단면적은 어떻게 됐을까요? 2분의 1로 줄어버려요. 알겠죠? 단면적은 2분의 1로 단면적이 줄어버린다. 자, 그러면은 이걸 볼까요? 단면적은 어때요? 2분의 1로 줄어버린 거예요. 2분의 1로 줄어보고, 길이는 2배가 돼버렸죠. 2배가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제 대분수식으로 이렇게 풀면은 안의 것은 안의 것끼리 곱해지니까 밑으로 내려오고, 바깥의 것은 바깥의 곱해서 이렇게 해서 4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된다면 2배인 경우는 2 곱하기 3배이면은 3 곱하기 3, 4배면 4 곱하기 4, 5배면 5 곱하기 5가 되겠네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시험에 잘 낸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요약제 8페이지로 가게요. 부저항 온도 개수는 서미스터다. 부저항 온도 개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게요. 자, 일반적으로 어떤 물체들은 어떨까요? 온도를 올려주면 저항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실제적으로 실험 결과에 의하면은 이렇게 온도를 올려주면 저항이 올라간답니다. 재밌게 예를 들어 볼게요. 마치 분자 구조라는 것은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정렬되어 있는 분자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정렬되어 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들이 딱 교실에서 줄줄이 앉아있는 형태란 거죠. 자, 그런데 3교시 때쯤에 반장 엄마가 피자를 쏜대요. 햄버거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막 신나서 애들이 막 책상 두들기고 난리를 치겠죠. 그러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출석부 들고 이렇게 지나다니기가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지겠죠. 애들이 난동을 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출석부 들고 지나다니는 것이 전자의 운동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온도를 올려주고 흥분시켜주면 어떻게 된다? 저항이 떨어진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항이 올라간다. 저항이 올라간다. 온도를 올려주면은 저항이 올라간다. 일반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이 자,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 오히려 저항이 떨어지는 특수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미스트예요. 썸이 뭐냐면 THERM 해가지고 영어로 열흐름이에요. 열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만들었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요? 온도를 올려줘도 어때요? 오히려 저항이 떨어지네요. 그죠? 저항이 떨어진다는 것은 어때요? 전기가 더 잘 흐른다는 뜻이고,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 쓰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1200도나 1300도에 이제 청자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온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전에 청자 만들 때는 어땠을까요? 딱 60 먹은 할아버지가 딱 와서 딱 불꽃 색깔을 보면서 불꽃 끝에 검은 기운이 있으니 1250도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알아맞힌 거죠. 근데 15년이나 근무했는데도 도저히 모르겠어요. 불꽃 끝에 검은 기운, 흰 기운이 있는지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자 하나 만드는데 어떻게 돼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서미스터 장치를 통해서 정확하게 딱 돼서 지금 1170도다. 또는 좀 전에는 뭐 1000도였다. 이렇게 정확히 알아맞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기계로. 알겠죠? 그래서 대량으로 청자를 생산해 볼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서미스터 같은 것은 아주 좋다. 부저항 온도 개수를 가진다 그랬죠? 부저항. 부자는 부정적인 부자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갈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떨어진다. 그래서 부저항 온도 개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 전압에 대한 회로 보호를 바리스타가 한다 했죠? 이상 전압에 대한 회로 보호. 어떤 회로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전압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 파괴돼 버리겠죠. 우리가 재밌는 비디오를 보고 있어요. 비디오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우르릉 쾅쾅하고 번개가 치더니만 TV가 깨져 버렸어요. 타져 버렸어요. 그럼 어찌 됐어요? 화나겠죠? 이와 같이 갑자기 이상스러운 전압에 대한 회로를 보호하는 장치가 있는데 그 소중한 장치가 바로 바리스터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외우기 좋을까요? 선생님이 생각해 봤어요. 자, 어떤 동네에 카페 하나가 생겼어요. 카페 하나가 딱 생겼어요. 카페 하나 생겼어요. 아주머니들이 막 가서 거기서 수다를 떨고 앉아 있어요. 대인기예요. 어머, 바리스타가 너무 잘생겼어. 어쩌고 막 그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딱 가만히 창 너머로 바리스타가 어떤 사람인가 하고 딱 보니까 이상한 놈이야. 이상한 놈. 그래서 우리는 바리스타가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외우면 좋겠죠. 그 다음에 정전압 다이오드 볼까요? 정전압 다이오드는 제너 다이오드다. 정전압이라는 것은 일정하게 전압을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다이오드 일정하게 전압을 해준다. 전압이 일정할수록 좋겠죠. 그래서 이걸 해주는 것을 뭐라 한다? 제너 다이오드다. 제너 다이오드다.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제너정 이렇게 외우면 좋겠죠. 그 다음에 증폭발진 개폐 다이오드. 증폭발진 개폐 다이오드는 터널 다이오드다. 터널 다이오드다. 이렇게 증폭발진. 증폭은 뭔가요? 크게 키우는 거죠. 확대하는 거예요. 발진은 어떤 건가요?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개폐라는 것은 스위치처럼 열었다 껐다 열었다 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터널 다이오드라 한다. 우리가 외우 좋게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뒷동네에 갑자기 터널이 생겼어요. 가봤더니 안에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와, 희한하죠? 꼭 이렇게 증폭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발진하는 것 같기도 하죠. 최신 기술자로 최신으로 이렇게 기술자들이 뚫었는갑다 하고 증폭 발진하면은 터널 다이오드 이렇게 외워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는 휘스톤 브릿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휘스톤이라는 할아버지가 발견한 것인데요. 자, 이쪽 4개의 저항이 이렇게 균형이 잡힌다면은 이쪽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검유계인데요. 이쪽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우리가 재밌게 표현해 볼까요?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그래서 4명의 친구들이 서로 침대를 이렇게 딱 균형을 잡는다면 가운데 있는 물컵이 안 쏟아지겠죠? 균형이 맞으니까 그런 것하고 똑같은데. 자, 반대, 마주보는 변끼리 한 편이에요. 자, 볼까요? P 곱하기 R은 Q 곱하기 X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P 곱하기 R은 Q 곱하기 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P가 만약 2고 Q가 3이고 R이 2라고 할까요?
1로 해볼까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x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r을 6으로 해보겠어요. 계산하기 좋게. 그러면은 2, 6은 12죠? 2, 6, 12. 12는 q는 3x니까. x는 어때요? 12를 3으로 나면 x 값은 4가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 선생님, 이런 것을 왜 귀찮게 우리가 해야 하나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땅속에 전선이 끊기거나 했을 때는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어느 지점에서 전선이 끊어졌는지 쉽게 찾아낼 수 있답니다. 알겠죠? 실생활에서 많이 보는 거예요. 자, 시험 문제에 나온 걸 한번 볼까요? 시험 문제에는 이런 게 나왔어요. (50) 여기는 (200) 여기는 (0.1) 자, 이렇게 나왔네요. 자, 좀 전에는 서로 마주본 편끼리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만약에 지난번처럼 똑같다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또 그러면은 이렇게 같은 편도 안 된다면은 이렇게 같은 편이 되면 어쩔까요? 그래도 균형이 안 맞겠죠? 남자 남자 여자 여자 이런 식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편이랍니다. 그래서 px는 qr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50x는 200 곱하기 0.1이니까 20이네요. 그래서 x는 5분의 2가 되죠. 계산기로 때리면 0.4 정도 나오겠죠. 자, 이번에는 전압계와 전류계에 대해서 배우겠어요. 전압계와 전류계. 자, 이런 회로를 병렬회로라 해요. 병렬회로. 알겠죠? 병렬에서는 전압이 항상 일정하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 200V가 걸렸다. 여기 200V가 왔다. 그러면은 여기도 200V가 걸려주고요. 여기도 200V, 여기도 200V가 이렇게 걸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이 회로를 자, 전압을 재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여기다 그냥 전압계를 재면 돼요. 여기다 전압을 재면은 200V가 바로 나오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전압계는 어떻게 잰다? 병렬로 잰다. 알겠죠? 꼭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 쓰이는 전기회로는 대부분 병렬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똑같이 이번에는 전류계로 재볼까요? 자, 똑같은 저항을 이렇게 한다 해보겠어요. 자, 똑같이 1옴 저항이라고 예를 들어 보게요. 자, 1옴 저항이에요. 자, 원래, 자, 여기를 봐볼게요. 이렇게 이어져 있을 때, 원래가, 여기가 1옴이었다. 한다면, 자, 여기에 이제 전류가 똑같이 흐르다가, 자, 4A란 전류가 흘렀다. 그러면은 공평하게 가겠죠? 이렇게 흩어져서 저항이 똑같으니까요. 1A씩 다 흘렀을 거예요. 공평하게 흐르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여기다 전류계를 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저항이 늘어나네요. 저항이 늘어나니까 이쪽으로는 안 올려 하겠네요.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가버리겠죠. 그렇겠죠? 여기는 몇 암페어 조금밖에 안 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전체 전류를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받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 아저씨하고 똑같아요. 사람들이 피해 다니니까요. 잡을 수가 없죠. 그러면은 전류계는 어떻게 재면 좋을까요? 아무도 못 도망가는 막 다른 곳에다 재버리면 되죠? 자, 아무도 못 도망가죠. 여기다 해놓으면 다 걸리겠네요. 그렇죠?
자, 전류계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직렬로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전압계는 병렬로 된다. 전류계는 직렬로 된다. 꼭 기억해 놓으세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율기와 분류기에 대해서 배우겠어요. 자, 배율기와 분류기는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기계를 측정해야 하는데 10V까지 밖에 못 재요. 그러면 너무 답답하겠죠? 10V밖에 못 잰다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100V, 1000V 이렇게 계속 재면 좋죠. 그래서 저항을 이용해서 더 많이 잴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이런 배율기와 분류기입니다. 첫째,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전류계, 분류기, 류자가 같이 들어있죠. 그래서 전류의 양을 어때요? 이렇게 많이 증폭해서 재는 것을 분류기라 한다. 그 다음에 전압을 이렇게 증폭해서 재는 것을 배율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특징은 전압계는 어때요? 병렬로 했죠. 그러나 배율기는 그 안에 직렬로 저항이 붙어 있답니다. 반대로 저항이 붙었어요. 그 다음에 전류계는 아까 어떻게 했어요? 직렬로 해서 회로에 쟀죠. 그러나 분류기의 저항은 그 반대로 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율기의 배율에 대해서 배우게요. 자, 몇 배를 잴 것이냐 이런 것이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작은 저항이 1이다, 큰 저항이 10이다. 그러면 어떻게 답이 될까요? 그 배율기의 배율은 몇 배를 잴까요? 작은 저항이 1이고 큰 저항이 10이다면은 10이 되니까 11배가 되죠. 이렇게 시험에 나온답니다. 또 어렵게는 어떻게 낼 수도 있냐면, 자, 작은 저항이 1이고 총 배율이 9배가 됐는데 그러면 큰 저항은 얼마냐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8이에요. 8. 알겠죠? 1이 더해져야 하니까. 어때요? 훨씬 더 어려운가요? 하여간에 작은 저항분의 큰 저항 비인다가 1이 항상 더해진다는 거죠. 1이 항상 더해진다는 것을 주의하세요. 자, 그 다음에는 키르요프 법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키르요프의 1법칙은 전류의 법칙이에요. 아이가 전류같이 생겼죠? 그래서 알 수 있고, 자, 들어오는 전류가, 이렇게 다 들어온 전류가 나가는 전류와 같다. 이것이 1법칙이에요. 명절 때 할아버지가 돈 주시고, 아빠가 주고, 또 삼촌이 준 돈이 시간 가면 어떻게 되나요? 자, 친구들과 쓰고, 나도 쓰고 해서 다 사라지죠?
그래서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합이 같다. 이것이 키르호프의 1법칙이랍니다. 근데 이것은 시험에 별로 안 나와요. 알겠죠? 자, 2법칙을 봅시다. 이 법칙은 여기에 발생한 전압이 여기 기전력이 여기에서 다 소모된다는 것이 바로 이 법칙입니다. V는 IR, V는 IR이라는 식을 우리가 첫째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전압이 여기에서 다 써진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모두 다 여기서 다 써서 여기 삥 돌아오면 몇 볼트가 된다? 0볼트가 된다. 알겠죠? 이것이 바로 이 법칙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뭐라 돼 있나요? 회로막 내 기전력의 합이 전압 강화의, 기전력의 합이 전압 강화의 합과 똑같다. 이것이죠. 그 외에도 이제 시험 문제를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곳에서 자, 이쪽 방향이에요. 이쪽 방향에서 흐르는 전류의 양은 얼마인가? 이것이 이제 이 법칙의 시험 문제로 나온답니다. 자, 예전에는 큰 연자못들, 지금은 이제 곡식을 이렇게 껍질을 벗길 때 정미소에서 다 하죠. 그러나 예전에는 동물의 힘을 이용해서 동물이나 노예들이 큰 연자맷돌을 돌렸어요. 연자맷돌을 삥 돌리면 그 밑에서 곡식들 껍질이 벗겨지는 형식이었답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이쪽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자, 그래서 자, 여기는 7V예요. 7V. 소가 이쪽 방향으로. 여기는 5V니까 어때요? 다른 동물이 또 이렇게 같이 돌리고 있는데, 자, 소 2마리가 이렇게 막 연자못돌을 돌리고 있었어요. 한쪽 방향으로. 근데 지나가는 돼지가 소가 자기를 째려봤다고 막아서 버린 거예요. 반대로. 물론 아무리 그래도 소 2마리가 힘이 세니까 이대로 돌긴 하겠죠. 그 대신에 반대로 된 이것은 빠지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돈 7하고 5를 더하면 12잖아요. 12에서 3을 빼줘야 한답니다. 총 전압은 12에서 3을 빼주면 얼마예요? 9V가 되죠. 그 다음에 저항은 어떻게 된가요? 직렬이니까 1옴, 2옴이니까 저항은 총 합해서 3옴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I는 R분의 V 그랬으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I는 R분의 V니까 3분의 9에서 결국 3A가 되겠네요. 이것이 바로 키르 이 법칙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관련된 시험 문제를 한번 봐보게요. 자, 104번 볼까요? 104번 한번 보겠습니다. 전류 I와 시간 T와 전하량의 관계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Q는 IT 외우라 했죠?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Q는 IT 이렇게 외우라 했어요. 그 다음에 105번. 어느 도체에 3A의 전류를 1시간 흘렸다. 전기량은 얼마냐 그랬죠. 그래서 Q는 IT인데 이 공식을 외웠는데 했다가 넣으라 이거죠. I는 얼마냐? I는 3A라 했어요. 자, 시간은 항상 단위가 초라고 했죠. 그래서 1시간이니까 3600초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3 곱하기 3600이 돼서 1800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06번 볼게요. 2A 전류가 흘러서 시간이 흐르는 어떻게 되냐 그랬어. 이번에는 T가 얼마냐 이거죠. T가 얼마냐 그러니까 T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은
T를 구하세요. 그러면 I가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I분의 Q가 되고, Q는 72,000이에요. 72,000. 그 다음에 2A. 이렇게 나눠지니까 어때요? 2, 3은 6, 2, 6, 12. 이렇게 되죠? 이렇게 초가 되겠네요. 36,000초. 그러면은 3,600초가 1시간이니까 결국 10시간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 600분이 맞습니다. 107번 보게요. 자, 15ohm의 저항에 2A의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단자전압은 얼마입니까? 단자전압 공식은 V는 IR입니다. IR. 즉 결국은 어떤 저항이 있을 때 여기에 전기가 흐르게 된다면은 여기에만큼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5ohm이 되고 여기는 10이고 그 다음에 또 2A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해줘야 되죠. 답은 20이 되겠네요. 자, 108번. 3모와 4모의 컨덕턴스를 병렬로 했다. 합성값은 얼마냐 그랬어요. 3모와 4모를 했다. 자, 원래 저항은 어떻게 되는가요? 자, 병렬로 저항을 했다. 자, 저항은 원래 어떻게 계산했죠? 직렬은 그냥 더했죠. 이쪽으로 1 더하기 1은 2다 그랬어요. 근데 콘덴사는 어떻게 했어요? 위에서 아래로 더했어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컨덕턴스도 어때요? 컨덕턴스도 저항하고는 반대의 성분이랍니다. 역수니까 그렇죠. 역수니까. 그래서 병렬이면 어떻게 된다? 위에서 아래로 더하면 된다. 위에서 아래로. 컨덴서처럼. 그래서 3모와 4모 이것을 병렬로 더하면 7이 되겠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109번 2모의 컨덕턴스에 50V의 전압을 가하면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I는 R분의 V죠? I는 R분의 V라는 공식이 있어요. 근데 이 공식을 다시 한번 본다면 I 값은 어떻게 됩니까? V 곱하기 R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V가 얼마예요? 50V지. R분의 1은 아까 뭐라 했어요? 컨덕턴스라 했죠? 2죠. 그래서 100이 되겠습니다. 110번 볼게요. 세 개의 저항을 같이 흘릴 때 얼마냐 그랬죠. 그러면 세 개의 저항을 어떻게 돼요? 직렬이 되니까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6에다 8에다 9를 더하면은 얼마가 되는가요? 15에다 8을 더하니까 23ohm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23ohm. 그러니까 세 개를 이렇게 다 더하니까 23ohm이 된 거예요. 여기에 몇 암페어의 전류 된다 했어요? 5A가 된다 했죠? 그냥 곱하면은 나오죠? 다 111번 보겠어요. 2ohm, 3ohm, 5ohm, 저항 15ohm일 때 R3에 걸린 전압이 얼마냐 그랬어요. 그러면 저항 직렬이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렬 저항을 계산하지 않은가? 그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다 더하면 얼마예요? 2에다 3 더하면 5고, 5에다 5 더하면 10이고, 10에다 10 더하면 20이죠? 총 저항은 20이에요. 자, 20인데, 볼트가 몇 볼트예요? 10볼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I는 R분의 V인데, 저항은 20이고, 전압은 10이에요. 그러니까 전류는 0.5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3번이 맞죠? 선생님, 근데 저 한 번 더 배우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본다면 이래요. 자, 첫 번째 저항이 2ohm이에요. 두 번째 저항이 3ohm이고, 세 번째 저항은 5ohm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저항은 15ohm짜리였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 0.5A가 흐른대요. 0.5A가 쫙 흐른다면은, 전압 강화는 R3에 걸리는 전압 강화는 그대로 이대로 곱해주면 되죠. 알겠죠? 그러면 2.5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112번,
R1 양단의 전압은 얼마이냐 그랬죠? 저항 양단의 전압은 어떤다 했어요. 아까 직렬로 접속했을 때 저항은 자, 큰 바위에서 떨어지면은 어때요? 전압강화가 크고 작은 바위에서 떨어지면은 전압강화는 작다 했죠? 그러니까 자기 것이에요. 자기 것. R1에 그대로 맞춘 것 2번입니다. 자, 합성저항을 물어봤어요. R1, R2 합성저항은 합성저항 공식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4번 동일한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대요. 합성저항은 얼마냐? 저항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하면 어쩐다 했어요? 나눠준다 했죠? 두 가닥이면 2분의 1, 세 가닥이면 3분의 1로 나눠진다 했어요. 그래서 2분의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5번. 15옴과 25옴의 병렬로에 20V의 전압을 가했습니다. 15옴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요? 그랬어요. 자, 이게 15옴이고, 이걸 25옴이라 할까요? 여기 25옴에 있는데, 여기다가 양쪽 다 20V를 가야 됩니다. 20V. 그러면 병렬이니까 양쪽 다 20V가 가해진답니다. 그러면 15옴에 흐르는 저주는 뭐예요? 15옴의 저주는 I는 R분의 V니까 R은 10이고 전압은 20이니까 2A네요. 2A. 자, 그 다음에 117번 볼까요? 세 개의 합성저항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런 합성저항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아까 뭐라 했어요? 세 가닥이면 3분의 1로 쪼개진다 했죠? 그러니까 가장 낮은 값이 3분의 1에 유사한 값이 답이란 것을 금방 눈치채야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1번 아니죠. 2번,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가장 작은 값인 2분의 1 R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118번 고유저항의 단위는 뭐냐? 아까 고유저항의 단위 배웠었죠? 미터분의 옴 제곱미터. 그렇죠. 그 다음에 미터분의 옴 제곱밀리미터. 그 다음에 미터분의 미터를 위아래를 하나씩 지우니까 5m 되죠. 이게 바로 고유저항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율의 단위는 고유저항의 역수라 했어요. 그래서 5m분의 1이 되는 거죠. 5m분의 1이다. 그래서 이것이 미터는 그대로 있지만 이게 위로 올라오면은 뚜껑이 바뀌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띈다. 전도율 단위. 그래서 4번이에요. 자, 120번 볼까요? 전기저항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뭐냐?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비례한다가 맞죠. 전기저항이란 것은 R은 A분의 L이라 했어요. 그래서 길이에 비례하다. 어둡고 컴컴한 골목길이 길수록 저항은 심해지는 거죠. 알겠죠? 단면적인 반비례한다. 자, 주어진 구리선을 어때요? 4배의 길이로 늘렸대요. 4배로 쫙 늘려버렸어.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단면적은 4분의 1로 줄어들어 버리죠. 그래서 아까 아침에도 말했듯이 4 곱하기 4가 돼버려서 16배가 됩니다. 121번 문제도 똑같죠. 2배로 길이로 했고 단면적이 2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까 2 곱하기 해서 4가 맞죠. 123번 볼까요? 마이너스의 온도 개수를 가지고 온도를 자동으로 제어한다. 서미스터라 했죠. 열로 제어한다. 124번 전압이 전지의 음극을 기준으로 삥 돌아오면 최종값은 어떻게 되냐? 0이 된다 했죠. 키르초프의 이 법칙에서 기전력은 다 떨어져서 돌아간다. 그 다음에 120번 보겠어요. 전압계와 전류계의 접속 방법. 전압계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병렬로 접속한다 했죠. 병렬로 접속해준다. 전류계는 직렬로 접속해준다. 그게 맞습니다. 126번 전기저항의 역수는 얼마냐? 컨덕턴스다. 컨덕턴스 G다. 그 다음에 127번 같은 저항 N개를 직렬로 연결했대요. 자, 같은 저항 N개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전압은 다 쪼개져 버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전구따마나 모든 것은 다 병렬로 하는 거예요. 직렬로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직렬로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기구가 동잡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220을 가해줬을 때 2개로 하면은 2분의 1로,
세기로 하면 3분의 1로 쪼개져 버리면 220V가 걸려야 이 형광등이 켜지는데 이렇게 쪼개지면은 그냥 깜빡깜빡하기만 하고 켜지지 않습니다. 전압이 개수만큼 쪼개진다. 2개면 2분의 1, 3개면 3분의 1, n개면 n분의 1로 쪼개진다. 2번이 맞습니다. 128번 봐보게요. R2, R3, R4일 때 전류가 최소로 흐르는 저항이 어떻게 되냐 그랬어요. 이렇게 저항이 병렬로 돼 있을 때. 자, 저항이 이렇게 돼 있대요. 이렇게 R2, R3, R4. 그러면은 방금 뭐라 물어봤어요? 전류가 최소로 흐르려면 어떻게 돼요? 저항이 가장 커야겠죠? 저항이 찌꺼기가 가장 많다면은 전류가 물이 조금만 흐른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항이 가장 큰 것은 R2로 하니까 2번이 맞죠? 자, 그 다음에 129번 키르요프의 법칙이에요. 키르요프 법칙 한번 봐보게요. 여기는 100, 여기는 X예요. 여기는 10, 여기는 40이네요. 여기는 검유기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럼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서로 마주보는 펜이 한 펜이다 그랬죠? 똑같은 저항일 경우.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4000. 100 곱하기 40이니까. 또 이쪽 하면 10X죠. 그죠? 그러면 공을 하나씩 되면 400이네요, 답은. 자, 130번. 회로막내에 어때요? 기전력에 대해서 아까 단자전압의 합이 같다. 이 법칙이라 했죠. 자, 그 다음에 또 전류의 열작용은 뭐냐 그랬죠. 자, 이렇게 전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전선이 있으면은 그 안에 아주 작은 저항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열이 나요. 열이 나. 또 어떻게 해요? 더 가늘게 하면 빛이 나요. 빛이 나겠죠. 알겠죠? 이렇게 열이 나는 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줄이에요. 줄. 이름입니다. 그래서 열 법칙은 줄의 법칙이다. 또 우리들이 친구들이 운동회 때 줄다리기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막 손에서 열 나죠? 그러니까 열의 법칙은 바로 줄의 법칙이다. 그렇게 알아놔야겠어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하느라 고생했어요. 자, 쉬도록 하세요.